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2대 진단비 보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대 진단비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보통 뭐 3대 진단비 혹은 3대 질병. 선생님,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2대 진단비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매우 위협적인 질병들이 있는데요. 바로 암하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질병은 한국인 사망 원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발병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하는 필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평균 사망자 수가 약 8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3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46% 정도, 그리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2대 진단비 보험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암 외에도 이런 질병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질병처럼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발병률과 사망률이 꽤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을 섭취하는 현대인들 모두가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의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2대 진단비라 하면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준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암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나? 난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그럼 뇌혈관 질환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요. 크게 이 뇌졸중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다시 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로 인해서 직접적인 뇌 손상이 발생되게 되는 뇌출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뇌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어떤 편측마비라든가 이런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 이런 걸로 시작은 되지만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마비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종국에는 이제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기타 뇌혈관 질환이 이 뇌혈관 질환 안에 세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질병으로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변에서도 뇌졸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흔히 좀 볼 수도 있고요. 뇌경색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무서운 질병이 좀 아닐까 싶은데 심장 질환 또 어떤 부분들의 분류를 좀 할 수 있을지요? 네, 심장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협심증이나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기타 심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좁아져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질병인데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이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요. 발병률은 전체 심혈관 질환 중에 약 11%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2대 진단비 보장에 대한 각 질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보험에서 진단비를 좀 준비할 때 어떠한 점들이 있어야 할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예, 앞서서 뇌혈관 질환의 종류를 제가 뇌졸중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그림에서처럼 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 정도가 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으로 제가 구분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뇌출혈은 발병률이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 내외로 아주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어떻게 보면 뇌졸중보다도 발병률이 약 5배 이상 높은 거죠. 과거 2000년대 초반 정도만 해도 생명보험사의 보험 상품에서는 뇌졸중까지 진단 자금을 보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험사의 4차선이 좀 커지고 하면서 뇌경색 담보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뇌출혈만 보장하는 형태로 이제 보장을 해왔어요. 즉 보험사로부터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작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뇌경색도 포함을 해서 뇌졸중으로 보장을 유지해 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뇌졸중 외에도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보험사도 이제 전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 자금도 보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만이 아니라 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보장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진단 자금이 이제 가입 금액을 어느 정도의 좀 제한을 두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서 보시면 소외감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해서 지급하는 형태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뇌혈관 진단비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뇌출혈 또는 뇌졸중 이거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겠습니다. 뭐 뇌출혈 또는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이렇게 또 묶여 있는 상품에 또 묶여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지 조금 더 뭐 이 수익을 뭐 받을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심장 질환 그럼 어떤 점을 알고 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지 괜찮을까요? 네, 그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제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심장 질환 역시 그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그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체 심혈관 질환의 약 1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졸중보다도 턱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평소처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슴 통증하고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어요. 이제 속으로 이거 급성 심근경색인가 보다 하고 머릿속에 이제 보험금을 생각하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검사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 선생님은 협심증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면 이분은 보험사로부터 진단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심근경색증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심증 또는 뭐 만성 허혈성 질환 이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단비를 구성할 때 반드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만약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그분처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심장 질환으로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에 병원에서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죠. 이제 이게 이제 막혀 있는 혈관을 뚫은 다음에 풍선을 넣어서 혈관을 벌린 다음에 그 가운데다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고정하는 이런 시술인데요. 이 시술의 문제점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이제 주기로 교체 수술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비도 좀 만만치 않게 들겠죠.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 또는 이제 특히나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추가로 같이 구성을 해줘야 확실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한 번을 지급하고 이제 소멸이 되지만 수술비의 경우에는 매회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네요. 뭐 수술비는 매회 수술을 받을 때마다 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심장 질환의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질병을 앓고 있지만 중대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상 못 해줍니다. 뭐 이렇게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조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CI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CI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과 그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이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뭐 과거부터 그러고 지금도 늘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CI 보험의 약관에서 뇌졸중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중대한 뇌졸중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중대한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약관에 따르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25% 이상 제한이 되는 장애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뇌졸중 진단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워져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좀 잠깐 보시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각한 장애하고 이 CI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는 장애율 이런 거는 좀 괴리가 좀 꽤 있고요. 어지간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25% 이상의 장애를 받기가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의 그 중대한 뇌졸중 진단금은 지급받기가 어렵고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잦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대한의 의미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뇌졸중 말고도 급성 심근경색에서도 이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따로 붙는 경우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CI 보험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약관을 좀 보시면 뭐 ST 분절, 뭐 T파, Q파, 뭐 CK-MB 이런 이제 좀 알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그 심근경색증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거의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괴사가 돼야 되고, 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의 종류인 이런 협심증은 모든 보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관상의 그 급성 심근경색증과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 보험 상품에서의 그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CI 보험 약관상에 기술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특징과 진단 방법, 요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 보상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2대 진단비 보험 가입 시에 요령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2대 진단비 보험 가입 시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먼저 그 폭넓게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특약의 구성이 뇌졸중 진단비냐 또는 뇌출혈 진단비만 있는지, 또 그 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는지를 꼭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보험보다는 좀 다른 보험을 전문가분들에게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심장질환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특약만 존재한다면 역시 그 전문가 추천을 통해 가지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는 보험으로 보장 플랜을 세우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대 진단비를 보험 시를 가입할 때는 일단 폭넓게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이 크게 골자일 것 같습니다.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어야 하고요. 심장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어떤 점을 확인해 봐야 될지 몇 가지만 좀 꼽아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2대 진단비 보험의 경우도 갱신형보다는 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요.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한 시점의 금액으로 일정 기간만 납입하고 나면 만기까지 마음 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갱신형을 선택하면 만기 때마다 계속해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고, 또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3대 중대 질환에 대한 관한 부분은 나이를 먹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짧은 보장을 준비하게 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또 재가입할 때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입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비갱신형으로 보장 기간을 길게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꼭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고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이 외에도 알려주실 좀 팁이 있을까요?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대 진단비 보험도 그 가급적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같은 혜택을 받더라도 훨씬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도에 조기 해약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한 비용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를 잘 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또 2대 진단비에서 알아봤는데요. 2대 진단비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보험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교시까지 또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네요. 오늘 도움 주신 김경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